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농업사회에서 첨단 산업국가로 변모하였으며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집중은 여러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연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군용기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KF-21 전투기는 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KF-21 전투기의 등장으로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재전환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저명한 군사 무기 전문지인 아마데 인터내셔널은 최근 이 지역의 외교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균형 잡힌 행동 없이는 이 지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인 갈등입니다. 두 초강대국은 영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전쟁, 군사훈련, 영토 분쟁 등 일련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초강대국과의 관계에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인 북한과 서로의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더 큰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외교적 행동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이 경쟁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군사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이 있지만 그중 가장 기대가 높은 무기는 KF-21 보라매입니다. 이 최첨단 전투기는 한국의 군사력 성장과 영내 주권을 주장하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미국산 F-35, 중국산 J-35 등 세계 최첨단 항공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투기이며 최첨단 항공전자 및 무기 시스템과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은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넘게 개발되어 왔으며 로키드 마틴과 같은 해외 파트너뿐만 아니라 50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협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 개발에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너무 비싸고 국가가 더 시급한 사회 및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항공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경쟁사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KF-21 전투기 개발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영내 주권 주장에 전념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또한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모든 국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군사 기술에 대한 투자는 어떤 도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며 이 지역은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전투기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은 영내에서 주권을 주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라매는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KF-21 전투기 사업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과 생산에 있어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 개발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엄청난 기술 전문성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업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진들은 자체적으로 패스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는 원대한 계획의 추진력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KF-21 전투기를 로키드산 F-35의 60% 이하인 900억 원 이하의 생산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이에서는 300대에서 최대 500대의 판매 수요를 예상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생산 설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올해 말부터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패스 시스템의 생산 설비를 증가할 계획인데요. 이는 보라매 전투기 생산 설비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10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의 생산 설비는 앞으로 록히드 마틴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생산률에 도달할 것이며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와 패스 시스템 생산 라인은 전문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으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용기를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에 더욱 진보된 기술을 적용하면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첨단 산업의 효율성, 생산성 및 고용 기회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불과 15년 만에 전투기 해외 시장에서 미국과 프랑스 같은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가진 강대국들을 상대로 합리적인 수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며 앞으로 중동과 유럽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 3위의 전투기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 구매비와 유지에 드는 높은 비용에 대한 난감함에 직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산 전투기 도입하며 비싼 운영비와 불리한 갑질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첨단 전투기는 한번 도입하면 보통 30년을 실전 배치하는데 이때 구입비보다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3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한국에 청구한 적도 있었는데 당시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성능 개량 과정과 비용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투기 산업 발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산업의 성장은 한국의 국방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과 주변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즉, KF-21 전투기의 첨단 기술은 대한민국의 방위력을 강화해 동아시아의 군사적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전투기는 한국군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수년간 개발에 전념해왔으며 세계 최첨단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를 선보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성과 첨단 기술을 갖춘 KF-21 전투기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며 실제 전투에 투입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혁신을 수용하고 첨단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위해 더 밝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 양산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대한민국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